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제초등학교에서 김밥 때문에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데요.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가 난무한 그 현장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낯선 음식 김밥 때문에 초등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음식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음식을 먹여요? 불만으로 가득 찬 학부모들의 항해 메일이 쏟아지고 교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연 속에 숨겨진 진실과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워싱턴 국제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교실은 조금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날도 30명의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적어도 12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수업을 시작하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 이상이에요. 제가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하고 있었죠. 음식은 우리 가족,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너무 신이 나 있었어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 점심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는데 점점 더 큰 프로젝트로 자라고 있었어요. 잘 되면 교장 선생님이 6개월 동안 계속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제라드, 제일 열정적인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거의 의자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신이 나 있었죠. 어제 엄마가 비빔밥 만들었어요. 제가 그를 지목하자 말했어요. 한국인 이웃이 엄마한테 만드는 법을 알려줬대요. 한 그릇에 야채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몇몇 학생들이 눈을 굴리는 걸 봤어요. 제라드는 항상 음식에 대해 신이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열정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였죠. 수업 후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부르셨어요. 제 아이디어를 지지해 주셨지만 걱정도 있으셨죠. 몇몇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아이들은 낯선 음식이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일 뿐이라는 걸 배워야 해요. 교장 선생님이 노트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학교 이사회는 숫자를 원해요, 에밀리.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지, 뭘 배우는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프로젝트가 가치 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 있어요. 빈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전에 대해 긴장되는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모두가 비슷한 음식을 먹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전 세계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었고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었죠.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익숙한 음식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함께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고 멕시코 학생들은 또띠아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미국 학생들은 샌드위치와 감자칩을 먹고 있었죠.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제 학생들이 단지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 테이블에 계획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가능한 요리들, 교육 활동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요리 방법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있었죠. 여러 음식의 영양 정보와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 학창 시절 점심을 떠올렸어요. 항상 같은 샌드위치, 사과, 그리고 쿠키였죠. 만약 더 일찍 세계의 맛을 경험했다면 제 어린 시절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존슨 부인에게 내 새로운 점심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어. 엄마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니? 아이들은 까다로운 식성을 가질 수 있잖아. 내 가족조차도 내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수업을 위해 인쇄해 놓은 다채로운 음식 사진들을 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종이 울리기 전에 제라드가 교실 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걸 가져왔어요. 그가 노트 하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음식 사진들이 깔끔하게 오려져 있었죠. 각 사진에는 그의 꼼꼼한 필체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그의 열정이 제 결심을 더 굳게 해줬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메뉴 항목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연결을 만드는 거였죠. 아이들에게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양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준비시키는 거였죠.
제라드의 사진들을 교실 게시판에 핀으로 꽂고 우리의 세계 주방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건 우리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저는 그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글로벌 런치 데이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어요. 제 이메일함은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치킨 너겟만 먹는 아이들 걱정부터 왜 미국 음식에서 벗어나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심지어 몇몇 동료 선생님들의 눈빛에서도 의구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요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들의 표정에서 고민이 엿보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교실에 혼자 앉아있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너무 벅찬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책상 위에 쌓인 불만 이메일들은 마치 산처럼 높아져 있는 것만 같았고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자유시간에 맵고 향긋한 김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 냄새를 따라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새로운 구내식당 매니저 비올라가 내일 있을 한국 음식 시연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정확했죠. 야채를 완벽하고 균일하게 썰어나가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움을 제안하며 소매를 걷어올리자 비올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배추 잎을 정리하는 동안 제 마음속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너무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으로 마음속 고민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그때 비올라의 손이 멈췄어요. 채소 썰기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그들이 바로 그걸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일이 어려워지면 포기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비올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어린 소녀로 미국에 처음 이사 왔던 그 시절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시던 한국 도시락. 하지만 그 도시락을 둘러싼 아이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상하다, 냄새난다는 속삭임 속에서 비올라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대요. 결국 도시락은 쓰레기통으로 향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도시락을 못 먹고 학교에 다녔던 걸 알아차렸다고 해요. 그 후 비올라의 도시락은 미국식 샌드위치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옅은 슬픔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김치를 먹을 만큼 용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가 지금까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비올라의 이야기는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맴돌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숨기고 있을까? 그 생각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다르다고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까? 그 무게가 점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라드가 남긴 세계 각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자료였죠. 여백에 적힌 메모에는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 옵션이 있는 학교는 출석률이 더 좋아요. 친구들이 시도할 때 학생들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요. 그 메모에서 제라드의 응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주말 내내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글로벌 런치 데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죠. 각 나라에 대한 정보 포스터, 학생들의 음식 일기, 가족 요리법 공유.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교실 문 앞에 모여있는 제라드와 5명의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글로벌 런치 데이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느껴지고 있었죠.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는 학생들, 마테스터가 되겠다고 신청한 학생들의 명단.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의 것이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그들의 표정에 가득했죠. 그날 저녁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글로벌 런치 데이를 진행하겠다는 제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불만에 대한 우려가 느껴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열정을 본다면 그 불만도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거실 바닥에 다양한 색의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의 역사, 문화, 영양에 관한 교육 자료를 디자인하며 평범한 구내 식당이 대회장으로 바뀌는 모습이 상상 속에 그려지고 있었죠.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음식 앞에서 망설이는 학생들의 모습, 계속되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불만. 하지만 비올라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제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여정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의 글로벌 키친은 한 번에 한 끼씩 천천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저는 이 길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인도해줄 멘토와 함께 탐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결심으로 글로벌 런치데이. 한국 요리라는 노트에 계획, 메모, 아이디어를 하나둘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목요일, 우리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목요일 아침 공기 중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한국 요리로 첫 글로벌 런치데이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긴장감에 더 이상 잠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면 어쩌지? 오늘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더 커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장식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구내 식당은 아직 조용했지만 비올라는 이미 그곳에서 음식 온도를 확인하고 서빙 트레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함께 평범한 식당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한국 지도, 전통 음식 사진, 기본 한국어가 적힌 다채로운 포스터가 벽에 걸리고 있었어요. 각 음식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서빙 라인에 세웠죠. 비빔밥, 김밥, 잡채. 낯선 이름들이 식당을 채우고 있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구내식당 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장식품을 가리키고 있었죠. 눈이 동그래진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새로운 메뉴에 대해 망설이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문이 열리고 방 안은 호기심 가득한 속삭임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서빙 라인으로 달려갔지만 다른 학생들은 뒤로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만 있었죠. 용감한 첫 학생들이 다채로운 한국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받아들 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작은 남학생 하나가 김밥을 보며 코를 찡그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겼어. 라고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고 있었죠. 그때 제라드가 자신의 음식 트레이를 들고 그 아이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설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김밥은 겉보기에 초밥 같지만 맛이 다르다고, 김은 모든 재료를 함께 감싸주는 포장지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제라드. 그는 자신이 먼저 맛보여주겠다며 큰 한 입을 베어 물고 있었어요. 망설이던 소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김밥 한 개에 손을 뻗고 있었죠. 점심시간 내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즐긴 학생들이 순식간에 홍보대사가 되어 친구들에게도 맛보라고 권하고 있었죠. 제라드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재료를 설명하고 젓가락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가장 꺼려했던 학생들조차 한 개씩 먹어보고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길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몇몇 학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일반 음식 옵션을 제공해달라는 항의를 하고 있었죠. 구내식당 직원들도 익숙하지 않은 요리 기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첫 글로벌 런치데이는 성공적인 느낌이었답니다. 다음 주 제라드가 공식 맛 홍보대사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결심이 엿보이고 있었죠. 새로운 음식을 먼저 시도하고 다른 아이들이 덜 두려워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설명에 5명의 학생들이 즉시 자원했어요.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인 세 번째 글로벌 런치데이에는 그룹이 15명으로 늘어나 있었답니다. 매주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음식의 날에는 한 학부모가 정통 카르보나라 소스에 생계란이 들어간다며 불만을 제기했죠. 중동 요리를 제공했을 때는 또 다른 학부모가 후무스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규 식품 공급 업체는 일부 특별 재료 조달을 거부했는데 학교 급식에는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비올라와 저는 주말 아침마다 도시 곳곳의 국제시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현지 상점 주인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결국 우리 학교에 특별 가격을 제한받게 되었죠. 학교 영양 지침을 충족하면서도 본연의 맛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원도 찾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대해 분노의 이메일을 보냈던 로드리게스 부인은 까다로운 식성의 아들이 모로코 타진에 들어있는 구운 채소를 맛보고 실제로 즐긴 후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펠립스 코치는 더 다양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로 학생들이 오후 체육 수업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보인다고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조차 이제는 매주 새로운 국제 음식을 맛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내식당 분위기의 변화였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문화그룹별로 따로 앉지 않고 있었죠. 대신 함께 어울려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도 변하고 있었답니다. 이 음식은 이상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이 음식은 이 향신료 때문에 맛이 다르구나. 또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것을 만드시는데 다른 채소를 넣으세요로 변해가고 있었죠.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구내식당 구석에서 점심시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어떤 태국 카레를 더 좋아하는지, 그린 카레인지 마사만 카레인지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4학년 그룹은 어린 학생들에게 베트남 스프링 롤을 올바르게 싸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소년이 이제는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다른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음식을 나누고 있었죠. 비올라가 제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단순히 그들이 먹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차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맛을 함께 탐험하는 학생들로 가득 찬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구내식당을 바라보며 비올라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끼 식사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제 문턱을 한계를 넘었어요. 화요일 저녁 빗방울이 차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회 회의에 가는 길이었죠. 앞 유리창에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가 제 불안한 심장 소리와 맞물려 있었어요. 글로벌 런치 데이를 시작한 지 3개월. 오늘 밤 학교 이사회가 우리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었답니다. 제 트렁크는 성공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폴더에 빼곡했죠. 제라드와 함께 만든 차트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 23%의 학생들만이 낯선 요리를 맛보려 했지만 이제는 78%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집에서 갑자기 국제적인 요리를 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부모님들에게서 수집했고 심지어 학생들이 그린 좋아하는 새 음식 그림도 한 무더기 준비해 두었답니다.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행정직원들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가득 앉아 있었죠. 몇몇은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지만 다른 이들의 찌푸린 얼굴에 제 속이 불안하게 꼬이고 있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 이메일을 보냈던 여러 학부모님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이 앞쪽의 빈자리로 저를 손짓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듯한 눈빛이 느껴지고 있었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글로벌 런치데이의 운영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각 문화축제 동안 변신한 구내식당의 사진들을 보여주는 제 손길에는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국제 요리를 통해 더 많은 채소와 통곡물을 도입한 이후 학생 참여도와 영양 개선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순간에는 성취감이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죠. 윌리엄스 이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는 모습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사장의 표정에서는 열정에 대한 예의적인 인정과 함께 예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동시에 읽히고 있었어요. 다른 이사의 고개 끄덕임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익숙한 음식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는 공감의 신호가 보이고 있었죠. 이사들의 얼굴에서 하나둘씩 반대 의견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비용, 지나치게 긴 준비 시간, 특이한 접근 방식, 증명되지 않은 학업 성취도.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사장의 표정에서는 문화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교실에만 속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엿보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종이들을 모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회의장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려 차로 걸어가는 동안 정성껏 준비한 발표 자료가 흠뻑 젖고 있었죠. 빗방울과 함께 눈물이 제 얼굴을 적시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실패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틀 후 재앙이 닥쳤어요. 위장 바이러스가 학교에 퍼져 20명의 학생들이 아프게 되었죠. 학교 간호사의 표정에서는 이 질병이 주말에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읽히고 있었어요. 월요일 베트남 점심 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하지만 걱정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떠도는 속삭임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외국 음식이 아이들을 아프게 했다는 소문이 복도와 교실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답니다. 목요일 아침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책상 건너편에 앉으니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심각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표정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불편한 메시지가 읽히고 있었어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라는 말에서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눈물로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진전이 거짓 소문과 두려움으로 망가지는 듯한 무력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구내식당을 지나치는데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이 시간에는 이상한 광경이었죠. 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손으로 만든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글로벌 런치 데이를 구해주세요. 버거 말고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음식은 문화입니다. 다양한 글귀들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가운데 의자 위에 선 제라드의 얼굴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는 가장 큰 팻말을 들고 있었고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쁨과 희망이 보였어요. 그의 손짓에서는 312명의 학생들과 94명의 학부모님들이 글로벌 런치 데이의 지속을 원한다는 자부심이 엿보이고 있었죠. 그들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나설 만큼 그 가치를 깊이 믿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열정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업 후 칠판을 지우는 손길이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은발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해링턴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지역 신문의 음식 평론가이자 놀랍게도 학교 이사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손자가 이 학교 4학년이며 지난 주말에 가족 브런치를 위해 한국식 팬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배운 지식이었죠. 그녀가 건네는 명함에는 글로벌 런치 데이에 대해 신문 칼럼에 쓰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모음과 식당 계획을 보여달라는 그녀의 요청에서 진정한 관심이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 라이프스타일 섹션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해링턴 부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 요리가 초등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이 대담하게 적혀 있었죠. 기사 내용에서는 우리의 교육적 접근 방식에 대한 칭찬과 학생들의 생생한 반응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식당 주인들의 목소리에서는 앞으로의 점심 행사에 협력하고 싶은 열의가 느껴지고 있었죠. 대학 영양사의 이메일에서는 우리의 다양한 메뉴가 가진 건강상 이점을 기록하고 싶다는 학문적 호기심이 엿보였어요. 기사를 읽은 학부모들의 메시지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답니다. 다음 주에 소집된 학교 이사회 긴급회의장은 전과 달리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 안은 지지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학부모들의 표정에서는 좋아하는 새로운 음식의 원산지를 찾아보려 갑자기 지리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이 읽히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는 교실에서 더욱 풍성해진 문화 토론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공개 의견이 끝난 후 윌리엄스 이사장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목을 가다듬는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는 압도적인 지역사회 지원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엿보였고 글로벌 런치 데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뿐 아니라 내년도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방 안에 퍼지는 환호성 속에서 비올라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제라드와 그의 맛 홍보대사들의 얼굴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빛나고 있었고, 방 건너편에서 나누는 하이파이브에서는 그들의 성취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바깥에 서서 이제는 비가 그친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는 성공의 감각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계속될 거예요. 견뎌낸 시련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 한 번에 한 끼씩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봄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계 지도에 새로운 음식 사진들을 핀으로 고정하는 손길에서는 설렘이 느껴지고 있었죠. 각 사진은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글로벌 런치 데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요리들이었어요. 이제 지도는 다채로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서울 근처에는 한국의 비빔밥, 카사블랑카 부근에는 모로코 타진, 로마 근처에는 이탈리아 리소토. 지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따뜻한 자부심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회의 지원을 얻은 이후 우리 프로그램은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월별 특별 식사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매일 구내식당 옵션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이제 매일 익숙한 음식과 함께 국제적인 요리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점심 테이블은 더 이상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에 따라 나뉘지 않고 있었죠. 이제 친구들은 함께 앉아 서로 다른 요리를 나누어 맛보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열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라드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서 있었죠. 제 책상으로 걸어오는 그의 눈빛에서는 설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고 싶은 열망이 느껴지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어 그림과 메모를 보여주는 그의 손길에서는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모든 학생 가족들의 레시피로 요리책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내에 우리의 글로벌 테이블이라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답니다.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특별한 식사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고 음식 전통을 연구하고 새로운 방과 후 요리 클럽에서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음식 프로그램을 역사, 지리, 문화 연구에 대한 더 깊은 학습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도 찾아오고 있었어요. 바로 내가 놓아주는 것의 어려움이었죠. 비올라가 우리 순환에서 국가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라드와 맛 홍보대사들이 행사 계획에서 더 많은 리더십을 맡고 싶어 할 때도 주저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답니다. 어느 오후 비올라가 비어있는 구내식당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 국제 음식 포스터를 재정리하고 있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시선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이 주도하길 원한다는 메시지가 읽히고 있었어요. 일본 쌀 요리에 관한 포스터를 바로잡는 그녀의 손길에서는 따뜻한 지지가 느껴졌죠. 그녀의 눈빛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담긴 메시지가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너무나 사실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요 목적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제 역할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독립으로 이끄는 것이었죠.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교육부 교육감님이 글로벌 런치 데이를 관찰하기 위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죠.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재료에 대해 토론하고 요리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그녀의 사무실로 초대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로 확장하고 싶다는 의지가 읽히고 있었어요. 표정에서는 제가 교육부 수준의 다문화 음식 교육 과정을 개발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엿보였죠. 그것은 교실 직책을 떠나 교육부 수준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 제안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새 직업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 음식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관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였죠. 내 프로그램이었는데 나 없이 제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하는 특별한 터치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음식 스테이션 사이를 자신감 있게 오가며 재료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접시에서 맛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라드는 1학년 학생들 그룹에게 에티오피아 인제라 빵을 처음 경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죠. 렌틸콩을 제대로 떠먹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올라는 그날 자원봉사를 하러 온 학부모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요. 제 지시 없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계속 지켜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걸고 교육부 직책을 수락했어요. 우리 학교가 카운티 전체의 문화음식 문해력 프로그램의 모델이 된다는 조건이었죠. 마지막 학교 조회에서 이 전환을 발표하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제라드의 표정에서는 우려가 엿보이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힌 채로 글로벌 런치 데이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죠. 제 미소에는 그것이 문화 간의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날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과 서류 사이에서 손으로 만든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앞면에는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음식으로 가득 찬 둥근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안쪽에는 제라드의 깔끔한 필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를 맛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맛 홍보대사들로부터.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카드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제 여정을 완성했던 거죠.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진 교사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프로그램의 창시자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구내식당을 걸어가는 동안 비올라가 2명의 새 직원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라드는 관심 있는 학부모 그룹에게 다음 주의 특집 요리를 설명하고 있었죠. 프로그램은 제 없이도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새로운 목소리가 아이디어를 더하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성취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것일 수 있답니다. 제 글로벌 키친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학교의 벽을 넘어 교육구 전체의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확장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이해는 서로의 문화에서 온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한 입씩 나누면서 말이에요.